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죠. 문학의 본질과 가치 가운데 문학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의 개념을 보면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보세요. 문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한 종류로 말과 글,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문학을 보통 언어의 예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언어로만 쓰면 문학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옆에 가치 있는 내용으로 한다. 가치 있는 내용이 보이시죠? 즉,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면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다룬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즉, 가치라는 것은 언어로 모든 문자가 문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정하는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라는 것은 희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적 형상화. 형상화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말이죠. 형상화라는 말이 또 찾아보면 구체적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문학은 심미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그려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개념, 언어로 표현한다, 가치 있는 내용이다, 미적으로 형상화한다. 밑에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다. 이거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게 개념에서 정의가 나온 거예요. 즉 하위 개념이다, 이런 말이죠. 이 정의라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다의 설명 방법이 정의가 됩니다. 나는 항상 평가할 때 문학의 개념은 묻지를 않는데 문학의 정의는 꼭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문학의 정의라는 것은 문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예술이다. 즉 무엇을 표현했냐? 언어로. 그러면은 음악 같은 것은 음악을 정의해보라 그러면은 가치 있는 내용을 소리로 표현한 예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문학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언어. 문학은 언어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여 감동을 준다. 정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서는 우리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정서라고 그러죠. 자, 예를 든다면 너무 기쁘다 또는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그 모든 표현이
우리는 정서라고 그럽니다. 자, 구체적인 언어. 문학은 사물에 대한 체험을 여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를 통해 감각의 구성체로 드러낸다.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함축적인 언어. 함축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그 속에 어떤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문학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작가의 창의력에 의해 언어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한다. 이게 문학의 언어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적인 언어, 구체적인 언어, 함축적인 언어. 자, 예를 들면 이제 평가에 문학의 언어의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은 정서적인 언어, 뭐 구체적인 언어, 함축적 언어 이렇게 쓰면 되겠고, 문학 언어의 특징 가운데 정서적인 언어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문학은 언어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여 감동을 준다. 뭐 이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문학의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문학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감동과 즐거움을 줘야 우리가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동과 즐거움만 줘서는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문학은 교훈을 쾌감에 담아 전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쾌감이라는 것은 뭐 즐거움이죠. 자, 예를 든다면 책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어야 책을 읽는다는 얘기겠죠. 정서에 순화를 해줌, 정서를 순화해준다. 아까 선생님이 정서에 대해서 말을 해줬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 화난다, 슬프다, 즐겁다, 또 뭐가 있나요? 뭐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준다, 순화해준다, 걸러준다 그런 말입니다. 언어 사용 능력, 상상력과 감수성의 신장을 가져다 준다 그랬죠. 언어 사용 능력이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학작품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게 신장이 된다는 얘기겠죠. 타자와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탐색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도와준다. 올바른 삶의 가치 추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로 문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형상화라는 말은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즉 어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이 우리는 형상화라는 말을 쓰죠.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함. 즉 우리가 어떤 그 문학을 읽음으로 해서 어떤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감정의 정화가 된다.
이게 문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 삶의 고양, 즉 정신적 삶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학의 기능과 가치, 5번째네요. 자, 문학의 인식적 기능. 문학의 언어는 경험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종합적인 형상화를 추구하므로 문학을 통해 삶과 현실에 관한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인식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삶과 세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살필성, 살필찰, 자신의 인생을 잘 살핀다란 얘기죠. 하면서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네요. 자, 문학작품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준다. 그 다음에 문학의 윤리적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작품 속 다양한 삶을 간접 체험하고, 그렇죠? 직접 체험하지 못하니까 문학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데 있어서 텔레비전도 좋고, 그 다음에 영화 감상은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이나마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닙니까? 인물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자,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죠. 문학의 미적 기능 살펴보도록 하죠. 문학의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일상 언어와 달리 심미적으로 형상화함. 독자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정서적 고향을 느끼고 문학의 형식미를 맛보는가 하면 다양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즉,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 아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끝으로 인간의 정신활동과 문학의 관계. 인간은 문학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물에 대한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며 사물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담아내기도 한다. 즉, 문학은 그 내부의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